안녕하세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연구원이 지적한 트럼프의 경제정책 위험성을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폴 블루스타인 CSIS 연구원은 트럼프가 현재의 경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 이후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경고합니다. 인플레이션이 3%대에 머물러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트럼프의 연준 영향력 확대와 관세 정책이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핵심입니다. 미국 경제의 역사적 배경, 트럼프 정책의 세부 영향, 국제 비교 사례, 그리고 2025년 현재의 업데이트를 추가해 더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재 미국 경제의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 근처에서 맴돌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과 주택 비용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경제 성장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GDP 성장률이 1분기 2.5%에서 2분기 1.8%로 떨어졌고 고용시장도 4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월 15만 명 증가해서 10만 명 이하로 줄었죠. 이러한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로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정책 대응이 어렵습니다. CSIS 연구원 폴 블루스타인은 이 딜레마를 지적하며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미국 가정의 부채 부담을 가중해 소비를 위축시킬 거예요. 트럼프의 경제 인식 부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원래 영상에서 블루스타인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부터 연준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 임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친트럼프 인사를 앉혀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키의 사례처럼 재앙적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해 2022년 인플레이션이 80%를 넘었고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길을 갈 경우 달러 신뢰가 흔들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블루스타인은 트럼프의 이러한 접근이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가격 인상을 초래합니다. 평균 미국 가정의 연간 비용이 2,400달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기업도 가격을 올리기 때문이죠. 2018년 무역전쟁 때 이미 철강 관세로 인해 세탁기 가격이 12%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가 재선되면 60%대 중국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는 공급망을 재편하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깁니다. 게다가 관세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대신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켜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IMF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인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믿지만 이는 경제학적 오해입니다. 실제로 관세 부담의 90% 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역사적 맥락을 더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독립성은 1913년 연방준비법 제정 이후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치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은 아서 번스 의장을 압박해 금리를 낮추게 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폭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폴 볼커 의장이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지만 불황을 초래해 정치적 반발을 샀죠. 트럼프 시대는 이 전통을 깨는 수준으로 소셜미디어까지 동원해 연준을 공격했습니다.
2025년 들어 트럼프 캠페인이 연준 비판을 강화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초 트럼프의 발언 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로 상승하며 주식시장이 2% 하락했어요.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CSIS 분석처럼 트럼프의 정책이 실행되면 연준의 신뢰가 무너져 달러 가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통해 더 넓게 보겠습니다. 터키 사례 외에도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정책이 비슷합니다. 2010년대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개혁 후에도 정치 개입으로 인플레이션이 50%를 넘었고 페소화가 붕괴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ECB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2%로 안정시켰지만 미국의 혼란이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합니다. 2025년 유로존 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글로벌 자본 흐름을 왜곡할 수 있어요. 중국은 이 틈을 노려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BRICS 국가들은 달러 의존 탈피를 논의 중이죠.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면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큽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관세 인상이 신흥시장 GDP를 1%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5년 미국 경제의 세부 업데이트를 살펴보죠.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트럼프의 비판으로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실업률이 4.3%로 상승하며 제조업 PMI가 48을 밑돌고 있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모기지 금리 7%대에서 거래가 20% 감소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90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블루스타인의 경고대로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면 장기금리가 5%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억제해 리세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공급망 문제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2025년 여름의 허리케인 시즌으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합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 연료 중심이라면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전환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죠. 트럼프가 2024 대선에서 승리하고 2025년 취임한다면 첫 해의 관세전쟁 재개와 연준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로 치솟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20%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P 500이 4,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며 퇴직연금이 타격을 입죠. 반대로 연준이 독립성을 지키면 트럼프와의 충돌로 정치적 불안이 커집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달러 약세가 유로와 위안화 강세를 부르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경제의 탄력성을 고려하면 기술 혁신과 에너지 자립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그러나 블루스타인의 분석처럼 정책 오류가 쌓이면 2008년 위기만큼의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원래 영상의 핵심인 CSIS 분석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은 트럼프의 경제도구 오해를 지적합니다. 관세를 무역 적자 해결책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수입 대체가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여전히 3천억 달러 규모예요. 게다가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재정 적자를 2조 달러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를 밀어올립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G7 국가들은 트럼프 정책에 대비해다자 무역 협정을 강화 중입니다. 이 이유는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재협상을 요구할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 다각화로 중국 의존을 줄이지만 미국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이 주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제 영향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미국인에게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합니다. 2025년 평균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는데 모기지 금리가 7.5%로 오르면 월 상환액이 2,000달러 증가합니다. 자동차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신차 가격이 4만 달러대에서 대출 금리가 8%로 상승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중산층 가정의 40%가 신용카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생활비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이를 악화시킨다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고소득층은 투자 손실을 입죠. 이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CSIS의 경고는
트럼프 시대의 경제 후폭풍을 예견합니다. 금리 인하의 대가와 연준 독립성 훼손이 금융 위기를 부를 수 있지만 미국의 회복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 속에서 개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 보세요. 정책 결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